안녕하세요. 메가존 클라우드 엔터프라이즈 AWS 운영팀 박영진 리더입니다. 저희 엔터프라이즈 운영팀은 주로 대형 쇼핑몰, 금융, 제조와 같은 기업 형태의 고객 AWS 인프라에 대한 운영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션은 리인벤트에서 발표한 아마존 FXX의 신규 파일 시스템인 오픈ZFX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정말 많은 서비스와 업데이트 항목이 리인벤트에서 발표되었는데 기존 IDC에서 마이그레이션 된 서비스 그리고 처음부터 AWS를 통해 구축된 서비스 모두 통합적으로 활용하기 좋다고 생각되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개별적인 인프라 환경에 맞춰서 필요에 따라 높은 성능의 파일 스토리지인 FXX에 대해 알아보시죠. 그리고 이미 아마존 FXX 서비스를 사용하신 분들과 아닌 분들이 계실 텐데 모든 분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단어들에 대한 설명이 추가되는 점이 있어 이에 대한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발표 순서는 FXX에 대한 소개, OpenZFX에 대한 설명, 그리고 OpenGFS를 이해하기 위해 파일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아마존 FXX에 대한 활용 방안을 알아보고 실제 사용 시연 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아마존 FXX는 아마존에서 기존 온프레미스 파일 시스템을 클라우드에 적합한 형태로 완전 관리형 파일 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 뜻은 아마존에서 밝히기를 파일 시스템 X라고 표현했으며 여러 개의 파일 시스템 중 사용자가 원하는 종류를 선택한다는 의미로 X를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이번에 발표한 오픈GFS 이전에 NetApp ONTAP, 루스트, 윈도우 파일 서버가 있습니다. 위 4개 모두 클라우드 이전,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자주 사용되는 파일 시스템이며 모두 높은 성능을 자랑하여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중 오픈GFS가 신규로 생성된 서비스이며 현재 버지니아 북부, 오하이오, 오레곤, 아일랜드, 캐나다 중부, 도쿄, 프랑크푸르트로 총 7개 리전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아마존에서 설명한 것처럼 기존에 사용하던 파일 시스템, 사용자는 상황에 적합한 파일 시스템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아마존 FXX는 기존에 사용하던 파일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애플리케이션 코드를 변경하거나 데이터를 따로 관리하지 않고도 동일하거나 더 나은 성능을 제공함으로써 AWS로 원활하게 마이그레이션, 즉 이관할 수 있도록 합니다. FXX는 사용자의 프로세스나 애플리케이션, 워크플로우를 새로 구성할 필요 없게 만듭니다. 또한 사용자가 데이터 작업이 많이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해야 하는 경우 그에 맞는 고급 기능을 갖춘 고성능 스토리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관리가 필요한 스토리지의 단점을 벗어나 이에 대한 걱정 없이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더욱 빠르게 테스트 및 구축하고 레이턴시가 낮고 IOPS 집약적인 워크로드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서비스에 적합하기만 하면 어떤 파일 시스템이든 완전 관리형 형태로 스토리지를 제공하여 온프리미스에 있는 서비스 또한 클라우드로 이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세션은 AWS 실무자부터 미경험자까지 다양한 직종의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서 아마존 FX에 대해 설명드렸는데 설명간 자주 나온 단어들이 있습니다. 스토리지, 파일 시스템, 완전 관리형. 이 세 가지가 제가 생각하는 키포인트인데요. AWS 서비스는 매우 다양하고 그 수가 수백 개에 달합니다. 한 가지 서비스를 이해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우선적으로 가장 기초가 되는 개념들을 짚고 넘어가야지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FXX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단어들의 의미를 알아야 하며 그렇게 기초적일 수 있지만 꼭 짚고 넘어가고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스토리지, 익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드디스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연결 방식에 따라 종류가 나뉘지만 컴퓨터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역할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연결 방식으로는 다음과 같이 DAS, Direct Attach Storage, NAS, Network Attach Storage, SAN, 스토리지 에어리어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DAS는 일반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하드디스크 또는 SSD처럼
하나의 컴퓨터와 하나의 스토리지가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을 의미합니다. 컴퓨터에 선을 직접 연결하므로 속도가 빠르고 확장할 때 용이하지만 연결수에 한계가 있습니다. NAS는 하나의 스토리지를 여러 컴퓨터가 연결하여 사용하고 공유할 수 있으며 이를 낸 연결을 통해 가능하게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규모 팀이나 네트워크 인프라망에서 이 NAS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개발자들이 하나의 NAS에 개발 코드를 업로드하거나 공유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SAN은 블록 스토리지에 접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용 고속 네트워크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업 수준에서 스토리지를 더 쉽게 할당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며 여러 워크로드에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스토리지 풀을 만들어 공유하거나 분리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연결하지만 일반적으로 파이버 채널이 사용됩니다. SAN 스위치를 통해 여러 스토리지를 연결하고 외부에서도 빠른 속도를 자랑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헷갈리게 됩니다. NAS와 SAN 모두 네트워크 기반의 공유 스토리지인데 SAN은 굉장히 빠른 고속 직렬 인터페이스인 파이버 채널을 사용하며 전용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NAS는 공유 네트워크를 사용해 NFS, HTTPS 프로토콜로 통신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번 세션에서 배우는 FXX는 NAS에 속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파일 시스템을 생성하면 IP를 부여받게 되는데 이는 하나의 파일 스토리지를 AWS에서 생성하여 LAN 통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참고로 EBS의 경우 SAN이며 생성 과정에서 알 수 있듯 IP나 VPC에 대한 선택 과정이 없다는 것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방금 저희는 스토리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이번에는 아마존 FSx의 본질적인 의미인 파일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DAS, NAS, SAN은 스토리지 연결 방식의 차이이며 스토리지는 보조 기억 장치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을 앞에서 배웠습니다. 또 그 앞에서 보조 기억 장치는 하드디스크와 같은 물리적인 형태의 데이터 저장 장치임을 배웠습니다. 모두 파일 시스템을 설명하기 위해서인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NTFS, PET32, EXT, XFS, APFS 등등 세션을 듣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윈도우의 경우 NTFS, 리눅스의 경우 XFS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이 보조 기억 장치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많은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저장하고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 잘 모릅니다. 윈도우처럼 UI를 사용하여 마우스 클릭으로 폴더를 열고 삭제하고 리눅스의 경우 명령어를 이용하여 디렉토리를 생성하고 파일을 저장하고 삭제하고 이와 같이 계층적인 구조로 데이터를 저장, 관리하는 방법을 파일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주 기억 장치인 메모리와 보다 값싸지만 속도가 느린 보조 기억 장치에는 명확한 속도 차이가 존재합니다. 결국 컴퓨터가 저장된 데이터를 가져와 사용해야 되는데 이 커다란 저장 공간에서 어디에 어떻게 저장할지는 파일 시스템이 결정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특성이 어떤 파일 시스템을 쓰느냐에 따라 데이터 읽기 속도와 저장 방식의 차이가 나고 더욱 효율적인 파일 시스템을 위해 계속해서 발전해왔습니다. 사진을 보시다시피 ZFX, Z5 파일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유일한 128비트 파일 시스템이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기존과 비교하기 힘든 볼륨 크기를 제공합니다. 볼륨 최대 크기는 256ZB이며 이는 인간이 현재까지 만들어낸 데이터가 50ZB 정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아직 한계가 없는 볼륨 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초 썬 마이클 시스템즈에서 개발한 솔라리스 OS에 탑재되어 출시하였는데 현재는 오라클이 썬을 인수하면서 오라클 소유가 되었지만 오픈소스화되어 오픈 GFS를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GFS는 저장소 풀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며 여기서 스토리지 풀이란 기존의 파일 시스템은 물리적인 스토리지에 볼륨을 생성하거나 레이드를 구축하기 위해 별도의 구성이 필요했지만 스토리지 풀은 여러 하드웨어들이 스토리지 풀로 통합되어 스토리지가 추가되는 것이 있어도 다운타임 없이 볼륨 구성 변경이 가능하게 해줍니다. 즉각적인 스냅샷을 제공하고 데이터 복원 기능을 제공하여 파일 시스템에 내장된
자동 점검 및 균형 기능을 통해 데이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전 예방적으로 플래그를 지정하고 캐싱과 같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파일 시스템은 OS에서 제공하는 캐시를 활용하지만 GFS는 파일 시스템 계층에 사용 가능한 적응형 전용 대체 캐시를 내장하고 있어 적극 활용할 경우 액세스하는 사용자에게 높은 수준의 성능을 제공합니다. 방금 오픈 GFS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는데요. 그럼 단순히 클라우드에서 사용하는 것만으로 아마존 FX4 오픈 GFS의 장점이 될 수 있을까요? 아마존에서 공유한 내용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아마존 FXS4 오픈 GFS의 장점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림에 보이는 것과 같이 6개 정도의 장점들을 가져와 봤는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클라우드 최적화된 낮은 지연율. 이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FXS는 NAS 형태의 스토리지를 제공해 줍니다. 이는 SAN에 비해 다소 낮은 속도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는데 온프레미스에서 사용하는 SAN과 NAS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지만 아마존에서 이중 지연율에 중점을 두고 클라우드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수백 마이크로초 수준의 낮은 지연율을 제공함으로써 스토리지와 서버 간의 연결 과정에서 얻게 되는 네트워크 지연 문제를 최소화하여 사용자는 스토리지 연결 과정에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수천 개의 클라이언트 확장 지원. NAS 연결 방식은 여러 사용자가 하나의 디바이스에 동시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이 기본적인 개념이며 특징입니다. 랜 통신으로 연결된 기존의 온프렘 환경에서는 여러 사용자가 하나의 스토리지에 연결할 경우 많은 데이터 인아웃이 발생하면서 속도가 느려지고 그 수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FXS에서는 오픈 GFS를 제공함과 동시에 해당 스토리지에 수천 개의 클라이언트가 액세스해도 최상의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해 줍니다. 유연한 스토리지. GFX 생성 시 기본적으로 스토리지 유형은 SSD이며 이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스토리지 용량은 최대 512TB까지 생성이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16TB 정도의 한계가 있는 EBS에 비해서 높은 스토리지 용량을 자랑합니다. 또한 PIOPS 설정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PIOPS는 Provisioning IOPS라는 의미로 파일 시스템을 호스팅하는 파일 서버가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지속적인 속도입니다. PIOPS를 설정하면 스토리지는 보다 높은 처리량을 유지하면서 사용자에게 빠른 속도로 데이터가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최대 16만 IOPS까지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스토리지 용량 증설 시 백그라운드에서 스토리지 최적화 프로세스가 진행되며 대부분의 워크로드는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합니다. NFS는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입니다. NAS는 일반적으로 NFS 인터넷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스토리지를 연결하는데 이에 대한 버전은 V3, V4, V4.1, V4.2까지 지원합니다. API를 활용한 ZFS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AWS의 장점이 부각되는 항목으로 사용자는 API를 사용하여 ZFS의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냅샷을 사용하여 특정 시점에 대한 복원을 대비하고 원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API만 30여 개이며 대부분의 API는 별 다른 제약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이를 활용하여 사용자는 더욱더 유동적이고 탄력적인 파일 시스템 관리가 가능합니다. 자동 파일 시스템 백업은 AWS에서 오픈 GFS에 대해 S3와 함께 파일 시스템 백업을 매일 자동으로 수행하게 해주는데요. 백업은 중분 방식으로 진행되어 추가 사용량만큼만 과금되고 빠른 백업 속도를 제공합니다. 해당 백업본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이슈 사항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비용적인 측면을 한번 알아볼까요? 기본적으로 버지니아 북부 기준 SSD 스토리지는 기가바이트당 0.09달러의 과금이 발생합니다. 이는 비슷한 형태인 EFS가 기가바이트당 0.33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굉장히 저렴한 편입니다. 또한 색깔로 칠해져 있는 글씨처럼 압축 활성화된 이라고 표현된 부분은 기존 비용에서 절반 가격인 0.045달러로 파격적인 스토리지 비용을 자랑합니다. 압축 활성화란 아마존 FXS4 오픈 GFS에서 제공하는 Z 스탠다드 기능을 의미하며 데이터 압축을 통해 시스템 성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고
높은 수준의 압축을 제공하도록 최적화된 압축 알고리즘입니다. 기본적으로 오픈GFS를 생성할 때 적용되며 새로 생성되는 모든 파일이 디스크에 기록되기 전에 자동으로 압축되고 파일을 읽을 때 압축이 해제됩니다. 다시 말해 기본 요금이 0.045달러라고 생각하시면 되며 NAS 형식의 스토리지로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백업 스토리지는 사전에 설명드린 자동 백업으로 생성되는 백업본이며 증붕 방식이기 때문에 백업 당시에 스토리지 총량이 아닌 변경된 용량에 대해서만 비용이 발생합니다. EFS에 비해 절반 정도 되는 가격입니다. 처리 용량은 처리 용량 월별 Mbps당 0.26달러, SSD IOPS당 0.006달러입니다. 종합적으로 같은 NAS 형태인 EFS에 비해 월등히 저렴하며 DAS 형태의 EBS와는 비등한 수준입니다. 사실 AWS 서비스는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성이 높고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사용하는 서비스들 이외에 수시로 쏟아져 나오는 서비스와 기능들에 대해서는 알기 쉽지가 않은데요. 또한 이것들을 적용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오늘 주제였던 아마존 FSS4 오픈GFS를 어떻게, 왜, 언제 사용하면 좋을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사용자의 워크로드, 즉 기존에 사용되던 서비스를 AWS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것입니다. 오픈GFS를 사용하면 어플리케이션 코드를 수정하거나 현재 데이터 관리 방식을 변경할 필요 없습니다. GFS 또는 다른 리눅스 기반 서버에서 실행되는 스토리지를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GFS를 사용할 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다면 이를 완전 관리 형태의 아마존 FS4 오픈GFS로 스토리지를 구성하고 오픈소스인 rsync 또는 리모트 싱크를 사용하여 이전의 스토리지에서 AWS에 있는 오픈GFS로 데이터를 쉽게 이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데이터 및 분석 어플리케이션. 오픈GFS는 고성능 스토리지를 제공하므로 머신러닝, 재무, 분석, 기타 데이터 집약적인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높은 퍼포먼스를 제공합니다. 오픈GFS는 뛰어난 퍼포먼스, 그리고 PIOPS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많은 양의 데이터가 사용되는 머신러닝과 재무 분석과 같은 데이터 관련 애플리케이션에 매우 적합하다고 할 수 있죠. 세 번째와 네 번째는 매우 짧은 지연 시간과 많은 트랜잭션이 수반되는 워크로드에 대한 것으로 Git, Bitbucket, 젠킨스와 같은 코드, 아티팩트 저장소에 적합합니다. 또한 워드프레스와 같은 웹 콘텐츠 관리 솔루션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아마존 FSS4 오픈GFS가 제공하는 짧은 지연 시간으로부터 파생되는 사례입니다. 최근 많은 사용자들이 사내에서 NAS 어플라이언스를 실행하거나 클라우드에서 자체 파일 서버를 관리함으로써 이러한 사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GFS는 사용자가 이러한 사례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단계적 변화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백 마이크로초의 초저지연과 최대 수백만의 IOPS로 이는 점진적으로 FSS의 발전에 따라 증가할 것입니다. 자, 이제 실제로 오픈GFS를 만나볼 시간인데요. 기본적으로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공식 문서를 활용해 진행하였으며 제가 전달드리는 링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연할 부분은 생성과 연결 과정입니다. FSS 서비스 내 파일 시스템 생성을 클릭해 줍니다. 다음으로 생성을 클릭해 주시면 보시는 것과 같이 총 4개의 파일 시스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오늘 진행할 오픈GFS를 선택합니다. 빠른 생성과 표준 생성 두 가지로 나뉘는데 기존 인프라의 생성을 위해서는 표준 생성을 통해 보안 그룹을 설정해야 정상적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빠른 생성의 경우 디폴트 보안 그룹이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테스트를 위한 것이므로 빠른 생성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생성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성된 파일 시스템을 누르고 연결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 아마존 리눅스의 경우 NFS 유틸리티가 적용되어 있지만 그 외에는 패키지 설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OS를 확인하여 패키지를 설치해 줍니다. 그리고 빨간 네모 박스 내 명령어를 복사해 줍니다.
저는 미리 test2라는 디렉토리를 만들어 놨는데 각자 사용자들은 자신 환경에 맞춰서 디렉토리 생성해주고 그림처럼 명령어 맨 마지막에 마운트 포인트만 입력해주면 문제없이 마운트된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마존 FSS4 오픈GFS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파일 시스템으로서 클라우드 환경에서 또한 온프레미스와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기대할 수 있는 오픈GFS. 하지만 정말 장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은 단점을 가지고 장점과 어우러져 적절한 선택을 통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단점과 장점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는데요. 우선 현재 오픈GFS는 단위 에이지 형태로만 생성이 가능합니다. 단위 에이지는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하드웨어 이슈, 재해 등을 대비하여 동일한 형태의 리소스를 중복적으로 준비하는 다중 에이지와 반대로 하나의 리소스를 통해 서비스되어야 하므로 문제가 발생하면 서비스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슷한 형태의 EFS와 비교되는 점이며 EFS의 경우 다중 리전에 생성하여 이슈 발생 시 서비스 다운타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오픈GFS 또한 다중 에이지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한 번 생성된 파일 시스템의 스토리지 용량은 조정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스토리가 자동적으로 변형되는 형식이 아닌 최초에 지정한 용량을 기반으로 처리량에 대한 조정만 가능합니다. 또한 GFS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128비트 형태의 파일 시스템으로 이론적으로는 256제타바이트까지 확장 가능합니다. 물론 이는 이론적이며 현실적으로 구현이 힘들지만 이 또한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다. 하지만 이를 뛰어넘는 장점이 있는데요. 기존 온프레미스에서 사용되는 GFS에 대한 마이그레이션에 용이합니다. 기본적으로 완전 관리 형태의 특성상 사용자는 마우스 클릭 몇 번으로 GFS를 구성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어플리케이션과 워크로드에 대한 변경이 필요 없어 마이그레이션 시 많은 리소스 투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단연간 발전해온 AWS의 기술력 덕분에 클라우드에서 NAS를 수백 마이크로초에 불과한 지원율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GFS 자체의 뛰어난 특성들을 기반으로 높은 퍼포먼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는 사용자에게 높은 만족감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비용에 대해서도 Z 스탠다드를 통해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 가능하게 합니다. 이번 아마존 FSS4 오픈 GFS에 대한 세션을 준비하면서 저 또한 많은 부분을 알아보고 비교해 보았는데요. 사실 FSS 자체는 사용자들이 서비스에 적용하는 경우가 아직 많지 않습니다. AWS에서 제공하는 EBS와 EFS를 활용함으로써 구축을 진행하죠. 특히 이번 세션간에서도 자주 언급되는 EFS를 이미 알고 계신 분이라면 EFS와 차이점에 대해 많은 의문이 들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저 또한 같은 의문이 들었으며 동작 방식이나 특장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AWS 특성에 최적화된 EFS는 NAS이며 다중 리전 생성 가능, 자동 증설되는 스토리지 용량과 PIOPS 설정 가능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비용적으로 오픈GFS는 합리적이며 기존에 사용하던 파일 시스템과 호환될 경우 마이그레이션하기 수월하고 뛰어난 퍼포먼스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최선의 선택을 하고 싶어 합니다. 이 때문에 아무래도 AWS에 구축되는 경우 EFS를 사용하기 좋지만 오픈GFS를 사용해왔고 이 점에 대해 알아본 후 판단하여 사용할 경우 많은 이점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메가존 클라우드 박영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